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행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그랬구나. 이거 진짜 반갑다 이거. 네,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저 방송 전에 전북중앙신문에서 인터뷰를 또 극구, 우리는 뭐 그렇게 취재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극구 찾아오셔가지고 끼어들질 못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취재를 좀 하셨는데 별 건진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옆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주 더 나올 듯한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사진 기자님 오셨다는 인증으로 셔터 좀 해다 대고 여기 마이크에다 마이크에다가 대고 셔터 소리 좀 셔터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지금 찍고 그렇지.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 거짓말 안 해요. 그래. 네, 누구처럼 거짓말 안 해. 자, 북치박치기 오늘은요. 페이스북 페이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전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전대학교 옛날에 시끄러운데 요새 뭐 조용하지 않아? 거기 무슨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슬프게도. 일단 위원장님.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간략하게.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이제 추진위원회. 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비밀입니다. 네. 킹스맨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 위원장님은 생계에 타격을 입어도 괜찮으신가요? 이미 입었어요. 이미. 누가 하나 나와줘야 되니까. 잃을 게 없어. 네, 잃을 게 저는 없어, 이렇게 씨.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자, 일단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기전대학교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네. 예, 그것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거의 문제의 모든 근원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돈도 다 뭐 그게 횡령하고. 자료상으로 또 법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아니, 지어내는 얘기는 아니고. 지어내면 저희 큰일 나요. 그렇죠. 예,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현재 소송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교수였는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파면 처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밥을 해임이 많이 아니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보디빌더라서 그랬나? 예, 파면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네. 보통 이제 그 교수들은 연금을 부어요. 네. 연금을 부는데 학교에서 부어준 연금을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반토막 나는 최고의 징벌이거든요. 징계 중에서. 퇴직금도 못 찾아가죠? 제가 부은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원래 학교- 반반씩 붙는 붙는 거니까. 건데. 네네. 예. 근데 파면 처분되고 싸웠죠. 재판으로 싸워가지고 그건 이겼습니다. 2012년 가을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는데 문제는 제가 또 학교에 빨리 왜 복직 안 시키냐고 했더니 이번엔 재임용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재임용이 있는데 재판 도중에 재임용 기간이 넘어갔는데 재임용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심은 제가 이기고 그거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냈다라고 하는 네. 것은 뭐 그쪽도 뭐 팽팽하게 끝까지 뭐 내가 너한테는 내가 10원 한 장 주기 싫다 뭐 이런 그게 있죠. 시간 왜냐하면 끌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이 대법원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대학은 다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이 익숙해진 사람 아닐까요? 네? 대법원이 익숙해진 사람 아닐까? 저희 아니, 가족 중에 대법관 변호사가 있구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기 좋아. 내가 지금 저희 대학 이사예요. 이사님께서 네, 이사예요. 동약사가 촉이 좋아요. 이제 그러게. 오늘 우리 정두령이 얼마나 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시작을 했는데 패널을 소개도 안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부러지고 패널은 소개도 안 하고 네. 대뜸 물론 미인의 게스트가 오셨다고 네, 농약사하고 최 여사하고 같이 합니다. 예. 자, 사실 우리에게 사학비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익숙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슬프게도. 예, 네. 사학비리. 그 뭐 우리 장관님들 청문회에 위장전입 같이 그냥 그냥 당연히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그러게. 예,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기전대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박정희 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꼭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가진 바로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방대하기 때문에 40년 묵었어요. 40년. 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뭐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아마도 다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전에 이 방송국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예. 자, 일단 이 기전대학교 역사부터 좀 우리 예.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은 여전으로 여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대학교. 많고 네. 사실은 뭐 그냥 개인이 세운 조실가. 전문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오늘 그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고색 창연한 공식 문서. 이 문서가 타이핑된 거. 이게 그 뭐지? 타자기. 타자기 타자. 고치서 그리고 내가 화이트로 지우는 거 그런 거. 문교부 장관이야 장관 이름도. 그래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저도 처음에 대학에 임용됐을 때 당시가 1994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조세환 씨가 돌아가셨는데 조세환 씨가 세운 대학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홈페이지에도 알고 있죠. 홈페이지에 아, 그렇게 설립자인 줄 기재가 돼 알았습니다. 있으니까. 아니 여기 기사에도 부고도 그렇게 났어요. 네. 신문 기사에도 그렇죠. 설립자. 설립자. 전주 기전여대 설립자 조세환 씨, 조세환 이사장 별세. 네, 그렇게 났었죠. 그렇지만 실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실은 대학을 세울 때 있었던 설립이사였던 분이 그 당시 2009년도에 학장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강택현 학장. 설립할 때 이사. 네, 창립이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조세환 씨가 세운 대학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근거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노 학장께서 굉장히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서류들을 하나 둘씩 마련을 하셨는데 저도 이 공문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제 문교부 공문이고요. 1973년도 12월 19일 날 학교를 인가해도 좋다라는 그러니까 설립 허가서. 근데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요. 학교법인 호남 기독학 학원 이사장 앞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남 기독학원이 어떤 학교냐면 신흥 중고, 그 다음에 기전 여중고를 또 그 외에도 학교가 되게 많은데 그때 법인이에요. 그때 법인이 기전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70년대 이때는 사실은 기독교 법인들이 학교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네. 유명한 학교. 그러니까 여기 뭐 신흥 중고와 마찬가지로 이 그때는 기전 여자 실업전문학교인데 실업전문학교. 네. 여기도 그 법인이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세워졌냐면 실은 저희도 이제 쭉 역사를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전 여고가 설립된 게 1902년인가 그래요. 이 1902년이 돼서 70년이 되는 연도에, 그러니까 1970년도에 야 여고 70주년 사업으로 대학을 세워보자라고 여자 교감 선생님이 당시 이제 여고 교감 선생님인 여자분이 굉장히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70주년이어서? 네, 70주년으로 대학을 설립을 해보자. 그치 뭔 상관이야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지역에 전문적인 여성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초창기 전문대학 중에 하나예요. 저희 대학이. 그래서 설립을 하자고 해서 그게 호남 기독학원 이사회를 통과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위치가 묘하게 여고 그렇죠. 절벽을 깎아서 지은 학교예요. 그래서 위치가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운동장에서 보면 학교 건물이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맞바라기에서 멀리서 보면 학교 건물이 보이거든요. 아니 난 근데 여학생들이 네, 벽을 깎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그런 데다 갖다 놓은 줄 알았어. 완전 위에. 여고 재산을 이용해서 대학을 설립을 여고 했거든요. 재산. 예, 여고 그러면 땅. 부지는? 부지가 여고 부지를 그렇지.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설립자는 조세환 씨가 아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기전 여고. 단지 교장이었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아까 그 호남 기독 학원. 학원하고는 뭐 관계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호남 기독학원하고 조세환 씨하고의 관계는 호남 기독학원 이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이사 중에 한 명인 예. 거지. 거기에
이사장도 아니고. 예, 이사장도 아니에요. 이사장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호남 기독학원의 이사장이 될 수는 없지. 호남기독학원은 또 특별하게 이게 국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세운 법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옛날에 선교사들이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러다가 임기대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설립인데도 벌써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그 선교사들이 네. 남장노회라는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건너와 가지고 그 이제 뭐 현대 교육을 좀 부흥시키자라는 차원에서 학교를 많이 건립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외국인이 법인 소유를 못하게 하니까 이 선교사분들이 당시 자기네들이 세운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이사로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호남기독법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야, 그럼 그때 노다지 캔 사람들 많겠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돈은 하나도 자기들은 는 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학교 법인 이사장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단지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인 뭐 당시 학교 관련된 관계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는 뭐 장로, 교회 장로 그런 이런 분들이 분들을 이사로 넣어준 거잖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어떤 단체 이름이지만 그분들이 그냥 이 재산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더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조세환 학장님이 굉장히 이제 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교장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이제 기전이라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전문학교 뭐 이런 맞아요. 약자인 줄 알아요. 근데 정킨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여기서 실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기린다라고 해서 전킨을 기념하다 해서 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고 관련된 대학이었고 그래서 설립 이념도 보면 기독교 정신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건데 조세환 학장님은 뭐라고 할까?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제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지날 때마다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씩 끌어들였거든요. 이 사람이 초대 학장을 하시다가 그 2대째는 이사장을 또 하세요. 3대째는 또 학장을 하세요. 4대째는 또 이사장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서도 주변의 목사나 다른 분들이 공격을 하면 이건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를 엉망으로 운영하면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세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기존대학교의 문제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그 아들 때부터죠. 네, 한참 시끄러웠던 때가 2004년도. 2004년도에 실은 저희가 저희 교직원들은 둔화했던 것 같아요. 전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거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싸나운 분이셨어요. 조희천 씨가 보통 싸나운 게 4대 아니라 학장. 네, 4대 학장. 네네. 조세환 씨의 아들, 큰아들. 조희천 씨. 예, 이름 뜻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조세환 씨가 아들을 얻고 너무 기뻐서 하늘이 기쁘다라는 뜻으로 조희천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둘째 아들은 조희국, 나라가 기쁘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에 어울리는 아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신실한 믿음하고 그 이름하고는 좀 그 이름 토속적이지 않아? 토속 신앙에 가깝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늘이 그 하느님. 네, 그 하느님. 얼핏 들으면 토템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우리가 기전여대, 지금은 기전대학교라고 하면 되죠. 네네네. 기전대 또는 예전에 우리 기억으로는 기전여전이 결국은 이게 사학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하는 건 이건 사실은 개인 소유도 아니다. 시작 자체가 개인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네, 잘못된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난 느낌이 네. 지금 역사 스페셜 보는 것 같아. 거기다가 저희 대학은 돈 있는 법인이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남기독법인이 돈이 있어가지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돈 가지고 대학이 지금까지 굴러가냐. 지역사회에 저희 대학에 온 그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됐던 학교고 이 돈을 거꾸로 법인이 횡령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돈을 이용해서 일부 빼먹고 또
이 아니, 이야기를 먹고 하면 살려면 좀 빼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빼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저축은행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하하. 예. 아, 이게 다행히 많아요. 이게 정말 이게 갑자기 나는 저 도곡동 땅이 훅 생각나고 그런다. 도곡동 땅이 생각난다. 머리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원래 등록금은 제1금융권분이 돈을 그죠, 못 그죠. 받아요. 근데 뭐 농협이나 이런 데.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데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인 조세환 씨가 아주 머리 좋게 상호 신용고를 딱 하나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고려상호 신용금고. 네. 나중에 그러니까 예, 집에 큰 금고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 등록금을 제1은행에다가 놓고 거래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걸 고려상호 신용금고로 옮겨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과정이 제일 금융권에 넣어야 있지만. 되니까 여기다 그렇지. 일로 받고 받고 그다음에 이게 등록금 특성은 큰 금액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죠. 확 들어오고 이걸 쪼개서 조금씩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려상호 신용금고가 이거 가지고 대출이나 이걸 가지고 돈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의 돈 가지고. 너의 돈 가지고 컸어요. 아니야. 그런 순수성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학교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죠. 요즘 날 너무 재밌는 게 아니 그렇게 저를 홀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복직 하셔야죠.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일부러 반대되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대학이 정말 땅이 많고 정말 건물이 많은 대학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아니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 한옥마을에도 몇 채가 한옥마을에도 있대요, 한옥이 이게. 몇 채가 있고요. 저기 송천동에도 백학관이라고 있고요. 또 저기 삼천동에도 있고요. 뭐 여기 중화산동에도 있고 뭐 굉장히 땅하고 많아요. 땅하고 건물이. 예. 그 금고를 학교가. 통해서 근데 재밌는 저기 건 어떻게 한 되냐? 사람들이. 우리 학교가 사준 그 모든 재산의 전주인은 고려상호 신용금고든지 조이천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곡동이야 이건 도곡동. 내가 볼 땐 각하는 이게- 여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렇구만. 그렇지 거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야. 벤치마킹했네. 그렇지. 그것도 구예도 땅이 많고 김제도 땅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법인이 산 땅들이 사실은 고려상호 신용금고로부터. 등기 그러니까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 전 주인이나 전전 주인이 네. 그 저축은행이거나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저축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대부분 담보로 했던 그렇죠. 건물들을 이제 네. 갔잖아요. 사들이고. 은행권에서. 그럼 그걸 누구한테 파느냐? 기존대학에다 파는 거예요. 기존대학은 비싸게 사준 거고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수익은 누가 가져갔겠어요? 학생들한테 나눠줬겠지. 우리가 신뢰 그럴까요? 그랬을까? 믿음과 신뢰로 말 그대로 그 네. 기존 학원 그 재단 안에서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네. 거기서 좋다, 이렇게 좋다. 돌렸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씨 일가들은 굉장히 학교에 발음이 좀 센 거 아니? 조씨만 이렇게? 일가들은 뭐라고 할까 학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혜택을 입은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창피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뭐 기여를 하거나. 뭐 기여는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세환 학장님이 굉장히 저는 그 학장님이 예, 임용한 교수였거든요. 네. 그분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준 건 제가 인정을 못하겠지만 학교를 운영할 때 굉장히 신사다웠고 굉장히 교육자다웠고 어느 정도 이 선은 네. 지켰다. 아니 제가 존경했던 일면이 뭐냐면 네. 교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집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막 탁자를 치면서 화를 내시면서 예수가 제자를 이렇게 고를 때 아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고른 게 아니다. 교수가 똑똑하고 잘난 학생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그건 우리 대학의 이념이 아니다.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서 꼴등짜리를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 사회에 그 학생들은 계속 남아 있을 사람들이니까 우리 대학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길러내는데 해야지.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 아무 대학에서나 다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이름이 토템적으로 지어서 그래. 그래. 그 조세환 그 초대 이사장님, 네네. 초대 이사장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초대 이사장님이랑 초대 우리가 학장, 초대 학장. 학장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설립자로 많이들 알고 있는 그분은 사실은 뭐 설립자는 아니지만 기전 여전이라고 하는 학교 당시 이를 키워나가는데 분명히 그렇죠. 역할을 했어요. 네. 이걸 진짜 잘 키웠고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원이 어떻게 이제 태동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4대 학장 조희천 씨 네. 예, 관련된 얘기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최 여사가 타이틀을 하나 뽑아놨어요. A4 한 장도 아까워했던 남자, 하지만 남의 돈 쓰는 데는 1등. 맞습니다. 저희가 아, 자꾸 각하가 떠올라 나는. 각하가 떠올라서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 저희가 조교가 없어요. 저희 대학에 조교가 현재? 없어요. 예. 현재뿐만이 아니라 조희천 씨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없앤 게 조교였었어요. 학과 조교. 네, 학과 조교. 과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조세환 학장 그분의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네. 왜 저희 대학 조교의 급여가 전북대학의 조교의 급여보다도 더 셌었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어떤 논리를 우리한테 설득을 했었냐면 우리 재학생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1등짜리 그러니까 과에서 1등 졸업하신 그 졸업생들은 중에서? 그 중에서는 조교로 꼭 원하면, 썼었어요. 본인이 네,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근데 조교로 뭐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북대 학교보다 더 페이가 나았다라고 하면 예. 최고 대우지. 아니 왜냐면 조교 중에서는. 저희 남편이 전북대 조교였거든요. 당시에 제가 교수로 막 갔을 때 저희 남편 급여보다도 한 30만 원이 많았었어요. 같은 조교인데. 네네. 그런데 그 조교들을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아니 처음 했던 건 조교들 급여를 거의 1000씩 깎았어요. 연봉. 네, 연봉을 1000씩 깎고 갑자기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해가지고 조교들을 그러니까 맥시멈 주는 돈이 2천만 원이 안 되게 깎아버리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없애서 지금은 조교라는 타이틀이 있긴 있어요. 행정조교라고 쓰는데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행정조교라고 쓰고 과에 소속된 과조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업무는 누가 해요? 교수들이 합니다. 네? 교수들이 해요. 교수들이 해요. 저희 대학 교수들 굉장히 능력 좋아요. 행정 업무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야, 거기가 무슨 사관학교인가요? 아 저희 처음에는 기한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한도 조교들한테 이제 떠나는 조교들한테 배워서 다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뭐 A4 용지를 받아가려면 사인하고 받아가고 너 어디서 받아가요? 대학에서. 그 학사처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학사처장의 사인을 받아야만 A4 용지를 말하자면 나눠주고. 군부대에서 네. 실탄 나눠줄 때 이름 적고 가는 것처럼 그 앞에서 내가 A4를 팔아볼까? 반값에 그죠? 드립니다. 반값에 드립니다. 여기 사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돈 거. 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와가지고 조교들도 뭐 이렇게 그렇죠. 급여도 줄이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세지는데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유가? 하면서 예. 그게 나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도 그래야죠. 대외적인 대답뿐이 본인도 그래야죠. 본인도 학교 돈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끼셨겠죠. 그런 분이. 저희 대학은 예를 들어봐야 그러면 어떻게 알았겠는지. 학장이 외국을 나가면 문화활동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500만 원이 나가요. 잠깐만요. 브라보. 그러니까 브라보. 외국을 출장을 가면 네. 출장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비 따로 있죠. 뭐 여비 계산 다 해서 다 해서 항공료, 하고 다 숙소료 하고 있고. 네. 네. 500. 500. 가서 이제 학장님이 가우도 좀 잡아야 되고 자, 1년에 10번 나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500씩 10번을 네.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외국에서 학생을 유치해 오나 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럴 수도. 근데 그게 뭐 감사 안 받아요? 거기는? 아, 저희가 그 문화활동비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냐면 이건 이름도 멋있잖아. 문화활동비. 문화활동비. 알지요. 네. 더 완전히 게 어딨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쓸 수 있는 게 문화활동. 아, 이건 그 뭐 그러니까 학장으로서 품위 유지비이기 때문에 뭐 그걸 뭐 현지에다가 뭐 길거리에다 뿌리든 교수들한테 나눠주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의 그런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200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알았었어요. 거기서는 얼마의 돈이 횡령이 됐는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 양반이 건설회사하고 재판이 붙어가지고 법정 구속이 딱 된 적이 있었어요. 법정 구속되면서 기숙사 지면서 횡령했다는 걸 리베이트 받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기숙사? 네. 그 강 삼선 건너. 넘어 있는 거. 네. 삼선 네. 넘어 있는 거. 그게 거기 시속 50km 거기 카메라 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시속 50km. 정확하게 아시는데. 네 거기서 찍혀가지고. 지금은 기숙사 아니에요. 지금은 유소스텔로 바뀌었어요. 맞아. 그렇죠. 네. 누구 건데요, 그거는? 그거 저희 학교 거죠. 학교가 지금 유스 호스텔까지 운영하는. 네, 수익 유소스텔 사업을 하는 거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그 수익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학교로. 학교로 학생한테 학생한테 가야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학생한테 안 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 기숙사 뭐 신축 과정 그 얘기 리베이트. 좀 해줘. 네. 저희는 과정을. 예. 건물이 올라가다가 한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저게 왜 멈춰 있지? 기숙사를 막 멋있게 짓는다고 했는데 멈춰 있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완공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분위기상 갑자기 이 학장님이 아프더라고. 조희천 그 당시 학장님이 목소리도 가고 막 왠지 분위기가 이상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수회의를 하는데 부학장으로 자기 이렇게 가장 그 인정하는 여자 교수를 부학장으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왠지 떠날 듯한 그런 얘기를 쫙 하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알았죠. 몰랐었어요. 아무도 복선을 몰랐었어요. 깔았구나. 근데 그 일단. 법정 구속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과정에서 리베이트 11억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건설회사에서 줄 때 건설회사 우리 거 기숙사 지워주는 대신에 나한테 얼마를 좀 수익 그 리베이트를 줘라. 네. 근데 그게 왜 준 사람도 떳떳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들통나요? 그러니까 멈췄을 때 이게 그러니까 조 학장님이 조금 좀 마음과 도량과 아량이 좀 넓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받았으면 끝까지라도 지켜해야 되는데 짓는 거 보니까 저기서 돈 더 나올 것 같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회사가. 갈아탄 거. 이렇게 탁 갈아탄 하고 거구나. 직영을 딱 만드셨어요. 직영을 만들어가지고 직영으로 지은 거예요. 지경이라는 게 건설사는 야.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이제 갈아타신 거예요. 네, 갈아타신 거죠. 그 안에서 뭐든지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려다 보니까 건설사가 없네? 그렇지. 그러지. 금융까지는 있는데 아니 땅도 있어, 금융 있어. 건설사가 없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학장이 만든 회사가 많아요. 게임 회사도 만드셨었거든요 옛날에. 그 고려상호 신용금고 하시면서 조이랜드라고 그 게임 회사도 끝까지 못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건설 회사도 끝까지 못 근데 간 걸로 알고 장명은 있고. 좋다. 조이 막 이런 거. 그때 조 씨와 이 씨가 만들어서 조이랜드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 좋은 게 아니고 단순한데 뭔가 단순해.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면 아니, 거기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어떤 명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추징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은 5억에 예. 대해서 추징금이 떨어졌고요. 수표로 받은 6억은 예. 뭐 이렇게 수표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건 이제 추징금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추징금을 지금까지 못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 이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이게 2005년도 2005년도에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5억. 추징금 5억을 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안 내셨어요. 네, 아니 전두환 씨만 추징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파산 선고를 하고 이제 지금 각하의 기운이 아니라 봉황의 기운이. 그렇지. 그럼 그 기숙사를 통해서 저기 한 게 11억. 네, 저희가 저 기숙사가 대체 얼마짜리일까 봤더니 최종 한 120억짜리가 된 거예요. 최종. 처음 시초에는 얼마로 책정?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한 70억 정도 공사로 계산이 됐다가 직영을 하시면서 120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50억은 어디로 간 거죠? 건물 지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한옥마을에 땅 사고. 아니야. 건물 자체 도장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어. 금칠을 과연? 했을 수도 있어. 과연? 하여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어떤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아니, 근데- 종합 아니 선물 세트를 저는 연상시키는 이 양반이 경영을 정말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빵꾸내.
제대로 뭘 못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굉장히 막 선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양반이 불쌍하기도 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솔직히 아버지 잘난 덕에 학장됐지 이거 공정한 게 개인적인 아니잖아. 얘기고요. 그러면 그 조세환 그게 뭐라고 해? 아니까. 아이 사람아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방송인데. 원래 오늘 왜 이래? 카메라 언제부터 있다고 왜 지금 그래? 막 정리하네. 신경 쓰여서 그래. 쳐다보니까. 안 자, 가시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 법원에서 2005년도에 판결로 당연히 학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나죠. 저희 법인이 얼마나 그 친조적인 조직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만약에 이사회가 어떤 학장을 선임을 했는데 학장이 횡령했다 그러면 징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관선이사 파견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건 쉽지 않고요. 이사회에서 원래 이 학장을 파면 처분을 했었어야 됐어요. 해임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법원에서도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 네. 그리고 드러났고 추징금까지 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객관성을 띈 판결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근데 계속 임기 만료로 학장직에서 물려났어요. 임기 만료로. 임기 만료로. 네. 자연스럽게. 그 우리 다음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파면을 시키고 파면 됐고 저는 별 5개 딱 해가지고 붙여서 빨간색 쫙 하고. 근데 그 양반은 임기 만료예요. 임기 만료로 나가신 다음에 학장을 누굴 세우냐면 여기 충성심이 좋구만 얘가. 그럴 수 이사회, 있어요. 이사회가 그 패밀리였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 학장이 누가 되시냐면 그 이사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한일장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강택현 학장님을 조희천 씨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3번이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학장직을 수행해 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학장직을 노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허모 목사님도 학장을 하고 싶어 했고 흔히 말하는 왕자의 난이 날 뻔했구나. 그래. 네, 그다음에 교수들 중에서도 내가 학장 2기회에 할 수 있지 않나? 막 해가지고 교수협의회 만들어서 학장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분을 학장으로 모셔야 되니까 이 강택현 학장님이 당시 82세였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해먹어봤자 곧 돌아가시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양반을 모셨고 이 강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학교에 조 씨가 문제가 있습니다를 얘기를 해도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고 하면서 조희천 씨 편을 드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셨구만요. 120% 신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나중에 싸운 거예요. 조희천 씨랑. 이 양반이. 아까 얘기 들을 때 도곡동이 생각이 났는데 금방은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 예. 이 사람. 아니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도 뭐 이거 까도 재밌구만. 아니 끝이 없네. 근데 그러면 난 그 경계선을 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그 조세환 초대 학장님은 어찌 됐든 학교 자체는 정상화로 잘 키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조교들 대우도 잘 해줬고 그리고 학교 자체도 성실하게 키웠으면 네. 학교 자체가 컸을 거 아니에요. 돈도 좀 저희 많이 있고. 빵빵했어요. 빵빵했어요. 원래 돈이 너무 많아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 재단 자체에 네. 묵혀놓은 그 뭐라고 하지? 그걸? 유동 자산이 300억이 넘었던 대학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이 300억이 넘었던 그래서 대학이에요. 국가에서 여기는 돈 많으니까 특허를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 정도로 탄탄했었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좀 느끼시기에 이 학교도 사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이제 투자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돈이 많던 분명히 학교인데 이상하다 뭐 이런 조짐들을 느끼시는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자랑을 살짝 하자면 많이 하셔도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참 순진한 교수여서 교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흐르고 그래서 학교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강했던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희천 씨가 그렇게 쫓겨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교수였고 뭐 당시에 교수협의회를 만들고 막 뭐 이렇게 학교를 정상화 시킵시다에 뭐 관여해 달라고 할 때도 관심도 없었고 저는 당시에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막 좀 부흥기였었어요. 국가가 그 전에는 돈을 좀 일률적으로 나눠주다가
갑자기 2000년도 중반부터는 제안서를 대학들이 국가에다 내면 내고.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줬었어요. 그 제안서 작업을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다 보니까 문서 작업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 재정지원 사업에 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했었고 그거에 열심히 하면 학생들한테 참 좋은 결과가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누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주대학교하고 같이 했는데요. 엑스에듀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대학에 그러니까 한과 그러니까 문화전통과하고 그 약간 실용예술 학부에 1년이면 4, 5억을 제가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혼자 따온 게 아니라 교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생들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따왔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안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조희천 씨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깨를 좀 으쓱할 만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 저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와인의 밤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밤이요? 와인의 와인. 밤. 와인 먹는 와인? 네, 와인. 와인의 왜요? 밤을 왜 했냐면 문화전통과 학생들이랑 실용예술학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습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사회 인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실습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였지만 실은 겉포장은 그렇게 했고요. 안은 조희천 씨의 세력이 여전하다라는 걸 보이는 행사였거든요. 조희천 씨 인맥들 끌고 와가지고 와인 행사 그들만의 했었어요. 또 파티를. 한번 그 와인 행사 할 때마다 한 누리 사업 돈으로 해서는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에 더 기대를 걸었었냐면 애들 장학금 많이 따오고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계속 부딪혔던 게 뭐냐면 저는 그게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학교는 그게 학생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한 개인한테 자꾸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라 하면 그분께서 네,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실은 2006년도에 저랑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요. 문화활동비 받아가면서 아니요, 그분은 못 받고 그 당시에는 부학장이 대신 받았는데 2007년도에 교육부 감사 때 이게 학장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부학장이 받았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06년도에는 저랑 필리핀도 갔었고 몽골도 갔었고 미국도 갔었고 학교 업무로요. 네, 저는 기한하고 업무로 갔었고 누가 중간에 들으면 오해하셔요. 지금 학교 업무로 미럴 가셨다고 여행.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미럴 여행. 에이, 얘기하지 말지. 아니 저랑 미럴 여행은 아니고 그럴 수도 저는 있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탐방. 해외에 다른 탐방도 가고 대학도 방문하고 뭐 이러는데 그 안에 늘 조희천 씨가 그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은 애들한테 안 주려고 하고. 아니 기전이 지금 수업료가 어느 네. 정도?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가 한 학기에 200만 원씩 해서 1년이면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요, 학생들이. 네, 등록금. 네. 기존대는 한 학기에 300만 원씩 해서 1년이면 600만 원의 돈을 내요, 학생들이. 그러면 저희가 전북대보다 200만 원을 더 받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장학금 수여한 장학금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200만 원을 더 받으면 저는 단순하게 전주 기전대학 교수들은 200만 원어치를 더 전북대학 교수들보다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꼭 그 교수님의 역할만이 아니라 시설 환경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200만 원어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희 대학은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 대학은. 그렇죠. 그런데 3% 미만의 실습비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으면 막 수업도 막 통폐합 시켜서 하니까 실은 학생 수가 적더라도 어떻게 하면 국고 사업을 따와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적더라도 좀 수업을 잘 받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건 뭐 학생 수가 적으면 니네 스스로가 독립채산제가 안 되니까 수업도 막 통폐합 시켜서 전공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학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교수로서는. 점점 기형화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돈 받았던 모든 과가 폐과돼 버렸어요 지금. 과 자체가 아예. 네, 한두 과가 아니라 한 8개 학과는 다 폐과됐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고문서부터 해서 최신 문서까지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2014년도 교비 회계가 1,800억이죠 이게 지금. 아니요. 180억. 180억. 네. 1,800억인 줄 알고 180억. 깜짝 놀랐어. 소금만. 아이고, 그 정도. 학교 등록금으로만 벌어들인 게
180억. 180억. 네, 1년에. 이게 이제 수입이죠 2014년도. 사실은. 네, 교비 수입이죠. 회계죠. 근데 그런 어떤 수입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등록금 포함해서 이런 거라든가 또는 나라에서 공모 신청 해서 국비 받은 거라든가. 국비를 받은 거라든가 분명히 이 학교에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안 되어졌다. 안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네. 진짜 화가 나는 게 제가 2006년도에 미국 가면서 도덕적인 제 기준,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선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있었고 그걸로부터 받은 교육은 그러니까 선생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적어도 좀 다른 사람보다 안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데 제가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자재를 하나 사와요. 그걸 결정을 하러 4명이 갑니다. 4명이 가는데 잊지도 않아요. 2006년도 6월 출발일이 아마 2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도착을 해서 보니까 28일인가 그랬고 미국은 독립기념일 이쪽 저쪽으로 가면 다 휴일이에요. 7월 4일 이쪽 저쪽으로 가면 7월 4일 직전에 갔어. 그것도 처음에 기안에서 갈 때는 학회 출장이었거든요. 4명이 갔습니다. 희천 학장 아니 와. 그 당시는 학장이 아니었었어요. 조희천 그다음 아무 타이틀이 없었죠. 2006년에는 그다음에 서정숙 부학장, 그다음에 김현덕 산학협력 단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참 이쁨을 받았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4명이 미국 출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4명은 3주간 있었고요. 나중에 마지막 일주일은 조희천 씨하고 부학장이었던 서정숙 부학장은 캐나다로 넘어가서 일주일간 다른 업무를 보시고 이렇게 왔고 저하고 김현덕 교수는 제가 미국에 동생이 있다 보니까 시애틀 쪽에 가서 한 3일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미국에 있었던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후회스러웠었고요. 아니, 기자재를 사러 3주나 있어야 돼요? 기자재를 조립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살려고 갔는데 휴일이래잖아. 아 휴일은 일주일밖에 안 된대잖아. 그럼 나머지 2주가 아니, 남잖아. 몰랐지 그렇게 될지 갈 때는.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만들어놨던 거지, 도착이 그 정도면. 플로리다였어요. 플로리다.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처음에 도착이 미국 플로리다에 도착을 했어요. 플로리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학회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찍었어요. 다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도 사진만 못하고. 찍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4명이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저기 플로리다 남단 거의 끝까지 운전하고 갔다가 다시 또 플로리다 올란도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캔사스로 넘어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캔사스에 있는 웬거사 본사로 간 거예요. 아, 예. 거기가 이제 회사예요? 예, 거기가 회사예요. 아직 회사도 안 갔어, 거봐. 일주일간 놀다가 갔어. 갔는데 웬거사에 갔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자, 전공자도 없어. 뭔 기계를 사러 갔냐면 저희가 그때 학교 기업에 무슨 개사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네? 개사료. 강아지 먹는 개. 네, 아니, 개사료. 먹는 개가 아니라 자기야. 키우는 개. 키우는 개, 개가 사료. 먹는 사료. 네. 전북대에서 소세지 만드는 것처럼. 네, 학교 학교에서. 기업으로. 네. 개사료 공장을 만든다라고 개사료를 만드는 그게 이제 익스트루더라는 기계예요. 제가 발음이 좀 새는데 아무튼 익스트루더라는 기계인데. 괜찮아요. 저희 예. 모르니까. 그냥 그게 뭐냐면 재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열처리 가공이랑 혼합이랑 이런 게 다 플랜트네, 돼서 일종의. 예, 결과적으로는 개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 대충 예. 우겨 넣으면 넣으면 개사료가 쭉 떨어져요? 딱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비싸겠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야. 아,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미리 네. 일단 좀 보고. 그럼. 그래요? 아무튼 그 개사료를 원래는 4억짜리를 사러 갔었어요. 모델을 여기서 결정을 했었을 때는. 근데 가가지고 이 조희천 전임 학장님께서 거기서 최고로 좋은 비싼 걸 사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비싼 이게 거. 원래 이렇게 막상 보면 좋은 걸 사고 싶지. 그래서 얼마짜리를? 사업도 비싼데. 8억짜리를 네? 계약을 하고 와요. 8억짜리를 사겠다는 처음에는 거예요. 사업자리를. 아니 네. 그러면 그 기계는 몽땅 다 집어넣으면 개사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가 떨어질 수도 있어. 개 한 마리가 툭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싼 만큼 값을 안 그렇지. 했지. 네, 그럼.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너무 슬펐던 게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애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가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그 디스트리뷰터보다 본사가 더 싸게 안 그러니까 줘요. 지사 지사라고 상호치가 하는 개념이. 있으면. 왜냐하면 계약을 했는데 지사가 원래는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본사가 싸게 팔아버리면 이게 그렇죠, 계약이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사에서 4억에 팔면 네. 본사 쫓아갔다고 그래서 이걸 뭐 3억 5천에 사거나 못 이럴 사요, 수가 못 있는 게 사요. 아니라 예, 이거죠. 걔네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본사에 가서 사면 더 비싼 거예요. 깎을 수도 없어. 그걸 실제로 뭐 이렇게 관세랑 붙어서 실제로는 총 지출액이 10억에 가깝게 들여왔어요 저희 대학에. 굉장히 오랜 기간 거쳐서 근데 2006년도에 그거를 결정해서 여기 지사에서 팔아요? 팔아요. 근데 굳이 굳이 본사까지 가서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그럼 발로 뛰는 네. 학생. 2주째는 그걸 샀어. 그래. 살을 몇 포대나 살을 그런 몇 다음에 포대나. 갑자기 이 양반이 기차를 타고 싶대요. 미국 횡단 기차. 그래가지고 캔사스에서 크리블랜드까지인가? 아무튼 저기 왜냐면 그다음- 간 김에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국에서는요 기차 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더 비싸 비행기보다. 이거 그 느낌이 그건데? 너 안 가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건데 지금 정근이 형을 좀 보면서 네가 뭘 한다고 미국 가봤어? 나는 갑자기 그 양반 심정에서 이해가 돼.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왔는데 언제 다시 올지 아 나는 그 생각보다는 이후 기전 대학교를 어떤 철도 관련된 사업과 함께 묶으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계시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촉이 좋을까요? 실은 그 양반이 기차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서 기차 자체를 네, 모형 기차가 저희 대학에 또 있어요. 모형 기차가 독일에서 건너온. 이렇게 독일에서 자 일단 그 얘기도 맞아. 네, 그 얘기도. 자, 아,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그 얼토당치 않은 일정을 보내고 온 거잖아요. 저희가 안 아니 받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만 하고 왔으면 진즉에 와도 될 일이고. 아우 저는 총장격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다니는지 솔직히 몰랐다가 그때 진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너무 그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먹고 자고 이런 결제는 어떻게든 누가? 저는 김현덕 교수가 하루씩 쓸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저한테 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산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엑셀 손댈 줄 아니까 정산을 했는데 정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 총 저희가 정산한 금액보다 실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필요도 없는 일정이 휴가 일정까지 겹쳐서 막 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다음 행선지가 저기 뉴저지였었어요. 뉴욕을 맨하탄을 또 들어갔는데 뭐 하고 돌아다녔냐면 창피하게도 제가 쇼핑을 안 좋아하는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 보여요. 네, 입고 오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어서 쇼핑도 못하지만 저는 쇼핑 이렇게 약간 남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쇼핑하는 걸 굉장히 피곤해라 하는데 뉴저지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울렛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데 그죠. 뭐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 뉴저지 저 꼭대기에 그때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굉장히 유명한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쇼핑하질 않나. 맨하탄에 가서 무슨 메이시 백화점에서 돌아다니질 않나. 저 미치고 폴짝 뛰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땐 기전대학교를 세계 유수의 종합 토탈 대학으로 키우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약간 자존심이 좀 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해벌레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가봐서 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백화점 수준도 그렇고 마트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당시도 우리나라 마트가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제품도 좋은데 미국 가가지고 막 그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촌 사람이 여기 도시에 오면 막 좀 삐까번쩍한 데 가면 이렇게 눈에 뭐 확 씌워가지고 막 사는 것처럼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무리 시골에 있는 대학에 그렇지만 좀 가가지고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물건 사는 거에 막 자제력 없이 사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 자기가 가서 자기 개인 돈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출장은 우리 공식적으로 갔다니까. 아 그런 물건도 우리가 다 출장비로 개인이 계산해서 아니니까 지금 제가 너무 한심했던 건 장난감을 사셨는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해? 그래가지고 유아 아동 장난감을 사셨는데. 과학기자재 뭐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공범이구만요. 저 공범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아까 아픈 얘기라고 하셨던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되신 거겠네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떠날 생각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 대학을 떠나야겠다. 근데 문제 우리 강택현 학장님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싸움을 시작을 준비를 하시면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양반이 저한테 싸우는데 자기 편이 돼줄 수 있겠냐고 해서 저는 그거 한 달 정도 싸우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다 내쫓기고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7년째. 네, 7년째 밖에 그렇죠. 2011년에 파면돼서 나갔으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철도는 뭐예요? 철도는? 이 양반이 그 모형 기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과학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좀 민감도 아니면 뭐 사랑? 취미생활이죠. 아니 과학적인 사랑이 좀 있으세요. 막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막 이렇게 탐구력 막 이런 게 이렇게 물씬 솟아오르시는 것 같아. 모형 기차라고 하면 뭐야? 그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삐 하면 그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일 네일 돌아가는 있고 거. 예전에 있었지 진짜 뭐. 이렇게 기차역 같이 막 제어하고 모형도 자동으로 되고. 되는 거. 그게 저희 대학에 있어요. 왜 그게- 있어요? 거기 또 그런 건? 그게 아이들한테 기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아이 여기서 저희가- 아이라면 학생들에게 아니요 유아교육과가 있거든.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또 유치원도 있거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목적이 저는 좋네. 목적은 좋은데 그러면 그게 정말 그런 쪽에 활발하게 쓰여야 되는데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다가 그걸 뜩 만들어 놓고 본인 아니 관상용이야. 본인이 AS를 하시려고 하겠지. 제일 본인 잘하니까. 관상. 이게요. 너무 야 수기라 그만하자. 진짜 이거 짜증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그쪽 편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봐도 이게 하다 보니까 욱하네. 아니요. 아니 AS 익스트라더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 계사료 익스트라더 계사료 지금 몇 포대나? 한 번도 동작 안 시켜봤을 겁니다. 아마 시험 동작 한 번이나 시켜봤을까? 2008년도에 셨다며요. 2006년도에 결정하고 와가지고 10억 들여가지고. 네, 총 금액 네. 나간 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학교 운동장으로 온 것은 2011년도쯤 운동장으로 왔어요. 와, 왜 와도. 2000 어마어마하죠. 운동장 그 지하 운동장으로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그 또 사오면서 다 비전문가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컨트롤 패널을 안 산 거야. 환장하고 환장하고 컨트롤 패널은 나중에 샀어요 또. 따로 최고다 최고. 별매야. 그쪽 본사에서는 되게 갸우뚱했을. 얘네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진짜. 그리고 얘네들은 한국 나쁜- 지사에 가서 사면 그러니까. 싸게 살 텐데 해외 왜? 직구가 더 앉아서 하는 게 더 빠를 편했네. 아우 진짜. 관세사라고 하시는 분을 또 미국 그 웬거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토끼가 멋이 안 되는구나. 영어과 교수들도 쉽지 않아요. 이게 또 무역에 그렇죠. 관한 무역과 거니까. 용어니까. 전문 용어니까. 네, 또. 관세사라는 분을 또 한 분 쓰셨는데 이 관세사라는 분은 영어가 또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굉장히 재미나게 하네. 물건도 재미나게 사고.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볼 절대 땐- 쉽게 안 해. 내가 볼 땐 우리 최근 우리나라 화두가 창조 경제잖아. 그거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창조 경제잖아. 그러니까. 관세사 하나 붙여갖고 안 돼. 여기다 통역가 따로 붙여야 그렇지. 되고. 쇼핑의 새로운 그래서 역사를 돈은 안 쓰셨어. 쓰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저희 남동생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해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보내면 동생이 거기서 직접 웬거사 사장한테 그러니까 웬거사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니 일이 얼마나 더뎠겠어요. 그게 지금 10억짜리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관련과는 폐과됐고요. 폐과됐어. 동작 시켜본 적이 없어. 사료 한 포대도 못 아, 보는 거예요? 개사료 한 푸대도 안 팔아봤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10억? 한 과에 1억씩 줘도 10개 과에다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지금 그거 몇 년 동안 기계 몇 년 동안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죠. 예. 저 아무리 제 친구 고물상 하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고물 비용으로 하면 얼마나 나갈지는 뭐 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제가 좀 많이 쳐달라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어떻게 해볼게요. 그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익스트루더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로더 같은 그게 안 사? 그럼 우리도 안 사. 배째 안 사. 10만 원 이상 배송료가 안 사. 더 안 나오겠다. 사. 배송료, 운송료. 아마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거 처음에는 남원에 갔었어요 그 기계가. 아니 학교 학생들 교비로 샀으면 학교로 들고 와서 실험 실습에 써야 되지 않느냐고 옆에서 교수들 몇 명이 계속 지저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운동장으로 와가지고 지하 운동장에 처박혀가지고. 네, 처박혀 있어가지고 남원은 왜 갔어요 그럼? 남원에다가 뭐가 있까요? 거기에 저희가 남원에
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무슨 학교가 도대체 뭔 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마사과도 있잖아요. 마사과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데 말 관련해 가지고 뭐 아무튼 그쪽에 또 허브 산업 관련해 가지고 네. 맞아요. 뭐가 처음에는 내가 볼 땐 처음에는 이걸 개사료로 사서 그렇지. 말사료를 만들어 보려다가 그렇지. 재료만 좀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말사료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 교수님이 잘못하셨네.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네. 그렇지. 말사료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말사료는 비쌌을 거야. 아니 거기 그거 콤프레이크도 만들 수 있대요. 사람 사료도 돼. 그렇지. 아, 10억 주고 살만하네. 근데 별매가 써먹어야 10억이지. 아니, 그냥 컨테이너 있으면 패널이 10원짜리나 별매인지 몰랐대잖아. 마찬가지지. 자,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뭔 얘기가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진입 진입이에요. 진입. 이제 막 진입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잠깐만 쉬고 마무리 한 5분만 하고 끝내자. 힘들다. 저희도 웃다가 지금 입이 타고 그러니까 음악 하나 좀 일단 듣고 나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재밌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시작인데요. 이제 1시간 끝났고 네, 근데 워낙에 그분께서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아니, 활동 반경도 넓고, 관심사도 많으세요. 아니, 관심사도 많고, 아까 잠깐 그 얘기 나오다가 그 뭐 장난감 기차인가? 네. 그 독일 엔지니어가 안 오면 네. 고장나도 못 고쳐요. 왜냐면 실제로 컨트롤하는 그 베이스가 네.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C를 쓰는데 386 저기 도스 버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고칠 사람이 없는 거야. 서비스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 엔지니어를 한 2-3번 불렀어요, 저희가. 거기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엔지니어 부르고 통역사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렇죠. 그러겠지. 아니 통역은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했고 그걸 위해서 또 사교에서 독일도 여러 번 가셨어. 출장 끊고 네. 진짜 초대 덕후네. 글로벌하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구만. 조만간 자서전 하나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들이 많네. 근데 참 시간을 아껴 쓰시네. 그 와중에 학교에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학교 밖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또 외국 가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아니 근데 그렇게 외국 가가지고 또 뭐죠 상도 타와요. 몽골에 가서 교육을 부흥시켰다고 무슨 몽골 교육부 장관상도 받아와요. 거기가 교육에 목마른 나라잖아요. 아니 나 같아도 딜 익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4억짜리 사는 건데 오셔서 8억을 사가시고 컨트롤 패널 별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셨다가 다시 또 사시고 네. 나한테도 아니, 뭐 하나 그 만들어 기계는 드려야지. 석사급 이상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기차? 명령, 아까 기차? 아니 기차를 떠나서 아까 개사료. 익스트루더, 개사료. 개사료. 예, 왜냐면 모든 명령어가 다 영어야. 어. 예, 그다음에 그것만 특별하게 훈련받은 석사급 이상만 손댈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예, 전문대 학생들이 손댈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어차피 안 돌린다면서요. 그래서 못 그 돌리는 쓰면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 전시용으로 사온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그 전 그래도 어찌됐든 그 조세환 설립자는 아니지만 그분이 학교를 그래도 좀 애정을 나름. 가지고 교육적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키워놓은 학교가 그 이제 아들 때. 네. 아드님인 조이천 지금 조토템. 발음 어이 세다. 그렇게 좋은 그분이 실제 이제 금방 오늘 사례들 얘기한 걸로 하면 이건 학교 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실 일단 밝혀진 비리 혐의, 그 추징금 관련해서 뭐 그 말씀드렸고 이제 좀 전에 농약사가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는 뭐 아무래도 오늘 얘기를 꺼내놓고 시작하면은 쭉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듣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 그럴게요. 왜냐하면 다음 얘기는 네.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이 국정감사, 네네. 국정감사도 3번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 2011년도에 그 시끄러웠던 감사원 감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더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 구체적인 학교가 어떻게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왜 킹스맨들이 나서서 위원들은 비밀로 붙이고 위원장만 혼자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다. 난 좀 아직 젊은데.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는 거고 실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엔 상당히 자녀가 많아요. 또 재학생 네. 있을 재학생. 수도 또 있고. 동문도 많습니다. 동문도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실제 자기 지금 현재 기전 대학교 기전 어떤 대학교. 상황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다닐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박주정이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동문들이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또 다시. 6대 아까 얘기했던 조토템. 조트템이 6대 지금 총장이야.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자로 자기가 총장이 됐다라고 각설이요? 작년에 왔. 돌아왔어요. 예. 야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침 드라마가 이렇게 강력한 예고를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예고편이다 진짜. 그 뒤에서 보면 1등 공식 우리 이사님들 또 네. 역할이 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기전 대학교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그 중에 다음 주 전에라도 이러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라든가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